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단주에 대해서부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176페이지를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교재에는 X, Y, 복편심이 유발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일반식으로 갖다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도록 한쪽 방향에 대한 단편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칙사각형 단면에 하중이,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기둥의 종류, 단주, 장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분류하는 절차까지 따져가지고 문제를 묻는 경우는 안 나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드린 것은 그런 어떤 부재의 어떤 기둥에 대한 거동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장 큰 어떤 영향이 될 수 있는 것은 부재 어떤 길이에 따라가지고 어떤 장주일 경우에는 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서 궁극적인 부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 장주를 말하겠지만요. 자, 여기서 이제 단주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치면 길이 값이 아주 짧습니다. 길이가 있긴 있지만은 아주 어떤 휘어지는 거동은 아예 생각도 안 들 정도로 아주 짧은 어떤 길이를 갖는 이런 횡단면을 갖는 부재가 나올 겁니다. 바로 부재 어떤 단면을 주고 문제가 묻게 되면 대부분 단주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기둥주자가 붙어가지고 기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엄격히는 기둥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기둥의 받침대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어떤 콘크리트 시간에 공부한 어떤 확대 기초와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단지 작용하지만 저항한 다음에 수리단면에 놓여있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하중이 도심에 있다라고 치면 면적 나누기 P만큼이 이 단면에 유발되어지는 평균 하중인 어떤 응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처럼 이 가로 방향으로 이 X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집중하중 P가 존재한다라고 치면 이 단면의 응력이 어떻게 고려되어질까, 그 관계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때 부재의 치수는 각각 이것을 H, 이 관계를 갖다가 P라고 두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각형 하중과 저항한 단면이 수직관계에 놓였다라고 치면 그 수직 응력은 A분의 P라고 하는 면적분의 하중 형태로 밖에 그 관계를 갖다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 관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고 치면 분명한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라인에 어떤 응력과 이쪽 라인에 걸리는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하중이 딱 단면 어떤 도심에 작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풀기 쉬운 형태로 이제 바꾸어서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관계는 뭐가 있겠다고요? 작용하중이 도심에 있을 때 A분의 P라는 관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식을 갖다가 쓰기 위해 가지고 이 하중을 도심으로 끌고 옵시다. 물론 실제 하중은 도심으로부터 EX만큼 떨어진 위치에 P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존재할 때 하고 일단 하중 P를 다 도심에 옮긴 상태에서 똑같은 상태가 되도록 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국 여기 P 하나만 있을 때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도심에 없던 압축력이 왔으니까 밑에서도 올라가는 P만큼의 영향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결국 도심 위치에서는 하중 P가 오고 압축이 다시 인장이 상향으로 존재한다라고 치면 이 두 놈 서로 상쇄가 될 테니까 결국 이거 하나만 있을 때나 이렇게 세 개의 힘이 있을 때나 이 구조물에 어떤 영향력을 같다라고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하중을 갖다가 도심에 끌고 오는데 성공했다, 그죠?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응력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 A분의 P랑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 하중 외에도 이 두 개의 하중이 추가적으로 더 있죠. 하나는 이 위치에서 P만큼 EX 떨어져서 압축력이, 하나는 도심에서 위로 P만큼의 하중이 두 놈이 존재합니다. 일장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중 크기는 똑같고 일정한 길이만큼 떨어져 반대 방향에 존재하는 두 힘을 갖다 뭐라 그러죠? 우력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처럼 저런 세 개의 힘을 고려하게 되면 이제 조단면에 발생한 응력 분포는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도심에 하중 P가 있고 그 다음 도심에서 상향으로 P가 EX만큼 떨어져서 하향으로 P가 두 개 성질 크기가 같은 우력을 갖다가 하나의 모멘트로서 고려해주게 되면 Y축을 감싸면서 돌아가는 이 회전력의 크기는 결국 편심 때문에 유발된 모멘트로서 그 크기는 아마 P 곱하기 EX라고 아마 표현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보다시피 여기 AD점을 잇는 이 연단부와 B점과 C점을 연결하는 이 연단부에 걸리는 응력의 차이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질까요? 그 관계를 본다라고 치면 결국 이런 경우는 단면에 수직 하중이 존재하고 아울러서 Y축을 감으면서 돌아가는 회전력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이 단면에 걸리는 응력은 수직 응력과 휨 응력이 동시에 유발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수직 응력이나 휨 응력이나 전부 다 부재에 어떤 변형을 유발시키죠? 길이 변형을 유발시키는 수직 응력들이 됩니다. 물론 차이는 수직 하중에 의해서 유발되는 수직 응력이 전단면에 똑같은 크기의 어떤 평균 응력이 유발되는 형태고 휨 때문에 유발되는 응력은 회전의 중심이 되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서 응력의 크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응력 조합들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각각 P와 모멘트 하중에서 유발되는 응력 관계들을 갖다가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이 축으로부터 먼저 단면에 하중 P 때문에 유발되어진 응력의 분포는 전단면이 이와 같이 압축 응력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이때 압축 응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A분의 P로서 여기 AD 단면과 이 BC 단면의 응력의 크기는 아마 같겠죠. 그 다음에 이 Y축을 기준으로 이 편심 모멘트가 고려되어지는데 이 편심 때문에 유발된 모멘트에 의해서 유발된 응력의 분포는 BC 쪽은 모멘트 때문에 압축 응력이 걸리게 되지만 이 AD 위치에서는 인장이 걸릴 겁니다. 응력 분포가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여기 걸리는 응력의 분포는 마이너스 휨 응력식 어떻게 계산을 해요? 조금 전에 했죠. 구장에서 my 물론 여기서 응력은 인장으로서 역시 I분의 my 그래서 X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길이값이 이 축을 갖다 X축이라고 뒀으니까 물론 이때 고려된 2차 모멘트 값은 어느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가 아마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중 P만 있을 때의 응력 분포와 모멘트 하중이 있을 때의 응력 분포를 갖다가 따로따로 연산해서 그 관계를 갖다가 고려해 주게 되면 결국 도심의 수직 하중과 편심 모멘트가 동시에 걸릴 때 응력 분포는 여기 BC 단면에서는 압축이 걸리게 될 테니까 응력이 추가가 될 것이고 여기 AD 단면에서는 수직력 때문에 유발된 압축 응력과 편심 모멘트 때문에 유발된 인장 응력이 휨 인장 응력이 서로 상쇄가 되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응력 분포가 예측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BC 단면에서 응력 분포는 수직 응력 또 압축 편심 모멘트 때문에 유발된 응력 또한 압축으로서 압축 응력이 배가가 될 거고 이 위치에서는 수직력 때문에 유발되는 수직 응력은 압축이지만 편심 모멘트 때문에 유발되는 휨 응력은 인장 응력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크기가 서로 상쇄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응력 분포는 이것과 이것의 관계에서 지금 표현대로 따른다라고 치게 되면 이 값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치면 전체적으로 합은 하여튼 압축 응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압축측에 존재하겠지만 만약에 이 두 개의 관계가 아마 같다라고 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응력 분포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휨 편심 모멘트 때문에 유발되는 휨 인장 응력이 더 크면 여기는 인장측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우측의 응력값은 항상 음의 값으로서 존재하겠죠. 수직 응력이나 휨 때문에 유발되는 응력이나 전부 다 압축 응력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여기 BC 단면과 AD 단면에서의 응력 상태를 갖다 고려한다라고 치면 우선적으로 BC 단면에서의 응력값을 봅시다. 자, 저렇게 수직력이 도심에 존재하고 편심 모멘트 Y축을 감소도 존재한다라고 치면 먼저 수직력 때문에 유발되는 응력은 A분의 P로서 압축 응력 그 다음 모멘트 때문에 유발되는 응력 역시 어때요? 압축 응력이 걸릴 겁니다. 물론 2차 모멘트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 돼야 되겠죠. 지금처럼 축이 설정이 되었다라고 치면 물론 이때의 모멘트 값은 편심 모멘트로서 P 곱하기 EX가 될 겁니다. 뭐 응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는 X만큼 떨어진 위치로서 이때 값은 2분의 H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가 아는 형태로 풀었으면 Y축에 대한 2차 모멘트는 지금 부재의 치수를 갖다가 이것을 H 여기를 갖다가 Y라고 두었기 때문에 회전력에 대해서 어떤 기준된 축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축에 대한 직각방향 길이 값을 갖다가 높이라고 사용을 하죠. 그래서 12분의 BH의 3승. 모멘트는 편심 모멘트. 이렇게 가로로 둘까요? 그 다음 응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가 제 Y축으로부터 BC 단면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H만큼 떨어진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 BH분의 P가 되고 이 관계는 2BH 3승분의
6배의 PEX, 12배의, 그냥 바로 약분합시다. 6배의 PEX라고 쓸 수가 있죠. H. 다시 요거 H 관계들 갖다가 약분을 한 번씩 하고 다시 한번 적어주면, 마이너스 BH분의 P, 마이너스 BH분의 6배의 제곱 PEX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BH라고 하는 것과 P라고 하는 것을 갖다 같이 묶어버리게 되면, 여기 BH 남아있으니까, H분의 6배의 EX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BH라고 하는 결국 뭐예요? 작용화 중에 존재하는 저항 단면적이죠. 수직 면적. A분의 P 1 플러스 H분의 6배의 EX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중이 도심이 아닌 편심을 갖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응력 관계는 이렇게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저기 AD 단면에서 고려한다라고 치면 저기 위치에서는 수직 응력은 전단면이 똑같은 등분파 압축력이 걸릴 테니까 마이너스 A분의 P로 똑같고 그 다음 편심 모멘트에 의해 가지고는 편심 반대 방향에 위치한 단면의 응력을 고려하는 거니까 인장이 걸릴 것이며 그 응력은 프로스 값으로 고려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요 관계와 이제 BC 단면에서 관계를 갖다가 비교하게 되면 요 부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결국 마지막 관계식을 갖다 바로 쓰게 되면 결국 AD 위치에서 응력의 관계는 마이너스 A분의 P 결국 여기 도심의 하중이 있을 때 응력 값이다 그죠? A분의 P 1 마이너스 H분의 6배 EX라고 하는 관계를 갖다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물론 지금은 단주에 대한 응력 계산하는 관계를 갖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주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형태의 구조물로 생각한다라고 치면 확대 기초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구조물들입니다. 이미 이 구조물은 압축을 갖다 잘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인장처를 갖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만약에 이 단면에 인장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중을 갖다가 제한한다라고 치면 어떤 범주에다 하중을 제해야 될까요? 결국 BC 단면치에서는 압축이 걸리기 때문에 뭐 관계가 없겠지만 문제는 AD 단면은 수직 하중 때문에 전단면 등목 압축력이 걸리기 때문에 압축 능력이지만 편심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모멘트에 대한 영향이 커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힘 때문에 유발되는 인장 능력이 A분의 P라는 압축력보다 더 커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거 A라고 적었지? 전체적으로 이 AD 단면의 수직 응력 관계는 인장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장 응력이 안 걸릴 수 있도록 고려한다는 얘기는 결국 전체 이 AD 단면에서는 뭐 BC 단면에서 인장이 걸릴 수가 없을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라고 치면 AD 단면에서는 인장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인장이 안 걸릴 수 있도록 고려한다는 얘기는 결국 전체적으로 AD 면의 수직 응력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이 관계에서 어떤 하중의 제하 위치를 갖다가 고려할 수 있는 관계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하중의 위치. 즉, 이 관계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압축이니까 문제는 이 모멘트 때문에 유발되는 응력이 이 관계보다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였다. 절대치가, 그죠? 결국 여기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응력을 고려한 위치고 이건 2차 모멘트 값이니까 이 관계를 갖다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모멘트 값입니다. 물론 이 모멘트는 뭐 때문에 유발되는 모멘트가 편심 때문에 유발되는 모멘트니까 이거 하중에 대한 관계는 똑같은 관계로서 결국 이 관계가 이러한 형태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편심의 어떤 위치 값에 의해 가지고 여기 AD 단면은 압축이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게 더 크면 인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중에 대한 어떤 편심 거리에 대한 어떤 제한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치면 이러한 관계가 만족이 되기 위해서 결국 이 값은 전체적으로 음의 값이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관계가 0보다 크면 되겠죠. 이 관계로부터 결국 이 X라고 하는 것은 6분의 H보다 작기만 하면 즉 저 편심의 길이 값이 도심의 수부터 6분의 H보다 작은 범주 안에 존재한다라고 치면 부재 전단면에 걸쳐가지고는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로부터 단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인장이 걸리지 않고 압축응력만 발생할 수 있는 단면 형태를 갖다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조금 전에 가로축 방향의 편심에 대해서 인장이 안 걸릴 수 있는 한계 길이값을 고려해 보니까 요 길이가 얼마였죠? 6분의 h였습니다. 즉 주어진 부재 길이에 대해서 도심으로부터 얼마? 6분의 1배 되는 위치까지. 물론 편심이 좌측으로 생겼다라고 치더라도 인장이 걸리지 않기 위한 한계 거리값은 6분의 h가 되겠죠. 물론 지금은 x방향에 대한 편심 하나만 가지고 고려를 했는데 이와 같은 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세로 방향에 대한 편심을 고려한다고 치면 역시 한계 길이값은 주어진 부재 치수에 대해서 얼마? 아마 6분의 1만큼이 될 거란 얘기겠죠. 물론 이 위치 또한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장이 걸리지 않을 만큼의 하중이 제하되는 어떤 한계가 될 만한 어떤 편심의 관계에 어떤 나타내는 영역을 표시를 한다라고 치면 요 4개의 한계 절점을 갖다가 쭉 연결하게 되면 이런 단면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결국 하중이 도심에 있게 되면 전단면 A분의 P로서 똑같은 등분법 압축력을 받겠지만 그 도심의 위치는 작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범주 안에만 하중이 존재하게 되면 결국 전단면에 있어가지고 응력은 어때요? 압축만 유발이 되고 인장 응력은 유발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계가 될 만한 이 길이값, 이 절점을 갖다 핵점이라 하고 여기까지 길이값을 갖다 각각 우리는 한계 핵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중이 이 범주 안에만 있게 되면 인장 응력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 물론 노랗게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 그 절점 위치 하중이 존재하게 되면 물론 단면 어느 한 곳은 0이라고 능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면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어. 그래서 이 강의를 갖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떤 한계가 될 만한 핵거리 관계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 결국 여기에서 앞서 고려된 관계식 결국 AD점의 면에서의 응력 관계는 마이너스 A분의 P 1 마이너스 H분의 6배 EX라고 두었는데 이 관계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결국 분모 분자를 갖다 6으로 나누었다고 치면 결국 이 6분의 H라는 게 뭔가 지금 직사각형 단면에 있어가지고 편심 방향에 대한 한계 편심거리죠. 즉 핵거리 값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관계식을 갖다 우리 다시 한번 쓴다라고 치면 지금 같은 경우에 AD 면에서의 응력 관계는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작용 하중이 저항한 단면은 수직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수직 응력은 A분의 P 요 관계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중이 도심에 있지 않죠. 도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편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결국 AD면에 대한 응력은 지금 편심 방향하고 어때요? 편심은 지금 BC 방향에 존재하는데 AD면은 편심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부호는 인장이 걸릴 테니까 그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편심에 대한 영향, 즉 모멘트에 대한 영향은 실질 편심 관계와 한계 편심이 될 만한 핵거리와 어떤 관계 비의 형태로서 제시가 되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이런 편심이 존재하는 경우에 응력 계산하는 관계식은 요식 한 개만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편심 방향과 내가 응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관계는 여기에서의 부호와 그다음 단면 형태에 따라서 핵거리만을 갖다가 잘 판정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곳과 이제 편심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면은 양의 부호로 만약에 내가 응력을 고려하는 위치와 편심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이처럼 음의 부호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거리는 단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실질 하중이 존재하는 편심 방향에 대한 단면 형태에 따른 한계 편심거리인 핵거리 관계 비율을 갖다 적용해 주시게 되면 요 식으로부터 단면 형태에 따라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단면 형태에 따른 핵거리 관계만을 갖다가 암기를 하시게 되면 이런 단주에 대한 하중이 도심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력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갖다 적용하시게 되면 관계를 갖다 쉽게 적용 표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단면 형태에 따른 핵거리를 갖다가 반드시 기억을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치면 도심으로부터 각각 주어진 길이의 6분의 1, 6분의 되는 위치가 바로 한계 편심거리가 될 것이며 원형 단면이라고 치면 물론 이때 원형 단면의 직경은 D라고 주었습니다. 이때 한계 편심거리 값은 이 단면 형태하고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게 코어가 됩니다. 원형 단면에 있어가지고 이 코어입니다. 이때 한계 거리 값은 도심으로부터 8분의 D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삼각형 단면이 되었다라고 치면 이걸 뭐 X, Y 축이라고 둘까요? 물론 이걸 B.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둡시다.
요거 H. 역시 이때 코어 단면 형태는 주어진 부재 단면하고 그 형태가 유사한데 요게 코어가 됩니다. 이때 도심으로부터 요 길이 값이 6분의 H, 이 길이 값이 12분의 H가 되고 요 길이 값이 8분의 B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 형태에 따른 어떤 한계가 될 만한 편심거리, 사각형, 원, 삼각형, 기본 단면 형태에 대해서 그 핵거리만 아시게 되면 편심 작용하는 어떤 단면의 수직응력 관계는 이 관계 중 하나로서 쉽게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수직응력이니까 A분의 P, 이까지 기계적으로 쓰시고 고려해야 될 것은 뭐다? 부호와 핵거리 관계. 단면 형태에 따라서 이놈은 내가 응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위치와 편심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타낸 것이 176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재에서는 X, Y, 복편심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준 형태의 식이라도 다 전개했는데 거기 176페이지 우측에 하단에 있는 관계식이 바로 X 방향에 대한 단편심에 대한 식만을 갖다, 관계만을 갖다 고려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Y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이제 상단에 있는 형태의 관계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갖다가 177, 178페이지에까지 걸쳐가지고 한계될 만한 어떤 핵거리 관계를 갖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낸 이 식 하나 하고 단면 형태에 따른 핵거리 관계 178페이지에 있는 표에 있는 값들입니다. 그 관계만 갖다 잘 고려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큰 어려움 없이 단주에 대한 응력 계산은 간단히 처리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